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바로 이 친구죠. 유전자가 뭐야? 이상이야. 뭐 이런 거 배울 거라고. 알았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몇 개로 분류가 되냐? 이걸 총 3개 정도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1번 유전자 이상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누가 있고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뭐라는 애가 있을까요? 이런 애가 있죠. 염색체 두고 돌연변이라는 애가 있다. 오케이? 다시 뭐라는 애가 뭐가 있다고?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근데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 뭐니? 기억하니? 그래요. 많은 꿈을 꾸었군요. 첫 번째 구조 이상이라는 애가 있고 한 글자인데 그렇지. 수 이상 돌연변이라는 애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구조 이상 돌연변이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어. 4가지. 1번 뭐라는 애가 있어? 빠져버렸네? 그리고 결실이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합쳐졌네? 그래서 뭐? 중복이라는 애가 있다. 됐죠? 그리고 자 여휘라는 친구가 있고 뭐가 있다? 전자라는 친구가 있어. 오케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누군가? 아무리 봐도 여보세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전자야. 알았어? 자 숫자 외워. 5 그다음에 7 그다음에 얘가 뭐야? 9 22 이렇게. 알았어? 숫자 외워야 된다. 여기 됐지?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애가 염색체 돌연변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 이런 거지. 자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DNA라는 거 있잖아. 그치? 이 DNA가 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돼야 돼? 몇 단구가 돼야 되지? 그치? 뭐가 돼야 돼? 염색체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삐꾸가 난 거라고. 이해슈? 그러니까 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확인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뭐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핵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니? 근데 이거 퉁치면 안 된다. 핵형으로 분석 가능한 건 바로 누구야? 수 이상 돌연변이야. 수 이상 돌연변이에는 또다시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 이제 한 개냐? 하나가 상염색체 이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염색체 이상. 이렇게 분류할 줄 알아야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핵형으로 확인 가능한 건 바로 누구라고? 수 이상 돌연변이라고. 근데 구조 이상의 경우에는 유전자 일부가 빠진 걸 수도 있으니까, 맞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애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이해슈? 됐지?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아예 이제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뭘까? 이 친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어? 수석이라. 그러니까 DNA가 되겠지. 맞아? DNA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능을 갖는 거. 얘 눈만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코만 되네?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유전자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일부가 빠진 거잖아. 바뀐 거나. 자, 대표적인 예시를 잠깐 드릴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다. 이게 누구야? DNA의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A, U, G, 뭐 C, C, T, A, 뭐 G, C 뭐 이딴 게 있다고 치자. 그럼 야하고 상부결합하는 친구가 누굴까? 또 잊어먹었어. T하고 상부결합하는 애가 A가 되는 거고 C하고 상부결합하는 애가 누가 되지? G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C, C, T에 상부결합하는 애는 G, G, A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T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요거 하나가 삑사리가 나왔다. 야 잘못 들어왔대요. 그럼 얘는 유전병 생길까? 생기는 거? 이게? 진짜? 응? 자, 이렇게 몇 개씩 나누라고 했어. 3개씩 나누라고 했지. 3개씩 나누어가지고 이 누구? 트리플렛 코드 자체에 뭐가 이상이 생기면 여기에서 누구의 이상이 생기는 거야? 읽어봐. 시작. 아미노산의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다고. 얘가 누구야? 적혈구잖아. 근데 적혈구는 자세히 쪼개보면
뭐라는 친구가 있대? 이렇게 글로불린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단백질 덩어리 몇 개가 있대? 4개가 있대.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그냥 알파하고 뭐 베타라고 치자고.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 누구? 베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마도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냐 이거지? 그치? 근데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산 중에 몇 번? 하필이면 6번째 아미노산이 누가 됐다고? 이거랑 시작. 글루탐산이라는 애가 뭐가 만들어졌대? 알린이라는 애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책에서 코드표 찾아보면 있잖아. 결과론적으로 얘네 둘의 차이는 염기 누구하고 T하고 누구의 A의 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즉 어떤 염기 서열 중에서 그 중에 염기 몇 개가 빠졌더니 하나가 유실되거나 혹은 어떻게 되면 이상한 걸로 뒤바뀌어 버리면 애초에 원래 만들려고 했던 예를 들어 뭐가 아미노산이 별이었는데 어떤 아미노산이와 뭐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먹은 거죠. 이해됐어? 됐나?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친구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겠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작. 남노야 뭐? 적혈구 뭐라고 한다고? 빈혈증이라고 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하나 외우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돌아가서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어디에 포함되냐고. 어디? 여기에 포함된다. 됐슈? 그래서 이거를 아마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니까. 하나가 누구?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애를 배웠고 또 하나가 페닐케톤류증이라고 배웠어. 이거 내가 설명했어. 오징어 먹물 치료했잖아. 뭔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쉬 싼다고 쭉 싸. 근데 쉬가 무슨 색으로 나와? 검정색으로 나온다고.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산화돼가지고 이게 검정색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오줌에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 중추신경계 이상인 거야. 이해슈? 신경계 이상이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즉 누구라는 거는 유전자 이상이라는 건 커다랗게 몇 개가 있다? 율퍼 두 가지. 하나가 누구? 남모양 적혈구, 두 번째 페닐케톤류증.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슈? 자 돌아가서 얘는 다시 물어볼게. 핵형 분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연기 어떻게 하나 볼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이해했어? 자 반면에 염색체 이상의 경우에는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다 그랬지. 그치? 이제 얘에 대해 설명할게. 2개가 있는데 1빠따가 누가 있었어? 구조 이상 두 번째 수 이상이 있었지. 했단 말이지 다. 구조 이상의 경우에는 뭐야? 결실, 중복, 여기 전자했지. 그치? 대표적인 사례 봐. 두 번째. 자 결실은 이런 거야. 자 염색체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염색체에 눈, 코, 입 만드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전자를 A, B, C라고 치자고. 이 친구가 이후에 봤더니만 어떻게 된 거야? A, C 끝? 이거 뭐야 이거? B 하나 빠졌지? 지금 유전자 하나가 빠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5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걸 뭐라고? 읽어봐. 시작. 모양이 오름, 오름. 읽어. 이렇게 외워 그냥. 알았지? 모양이 오름 주공인데 몇 번 빠졌다고? 5번 빠졌다고. 이해됐니? 5번에 있는 특정 누가 유전자가 빠졌다라는 걸 기억해야지. 됐죠? 두 번째. 자, 숫자 몇 개 걸어있어? 네. 자, 읽어봐. 시작. 칠리암스 증후군. 몇 번 빠진 것 같아? 뭔지 느낌상. 그렇지. 외우라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 5번이 빠지고 7번이 빠져서 따라해봐.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결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정은이의 3번 유전자를 봤더니만 A하고 E하고 B하고 B하고 C가 있었대. 눈, 코, 얘 코 몇 개? 3개. 이해됐지? 아, 이 역시 마찬가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지. 뭐가? 기존에 어디? 상동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친구 하나가 빠져가 이거 들어간 거잖아 결국. 내 말 이해되니? 완전 예를 드는 건데 3개가 있을 수는 없지만. 됐지?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뭐가 된 거야? 읽어봐. 시작. 중복됐다라고 하는 거야. 됐죠? 어렵지 않아. 자, 하나 더 볼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야 A고, 얘 B고, 얘 C, 얘 D라고 가정하자. 됐지? 그런데 얘가
얘 유전자를 봤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인가. 그러면 다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상동 염색체 위에 끝에 맞아? 같은 위치에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누구 있었어? C 여기 누구 있어? B 있지. B분한 거지. 그러면 얘가 누가 뒤바뀐 거야? 당연히 B하고 C가 뒤바뀐 거잖아 지금. 얘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 여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거 없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게 있어. 아, 저 아까 내가 분류할 때 몇 번? 5번과 몇 번? 7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한 번 더 갔다 올까? 이거 봐. 그 다음에 전자의 숫자 내가 적어놨지. 읽어봐. 몇 번? 9번.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염색체를 이렇게 띵 그려도 돼.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자마자 너네는 무엇을 거의 대전제해? 이 친구가 만약에 9번이야. 그치? 이 친구가 몇 번이야? 9번이겠지.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뭘 배웠으니까? 상동 염색체를 배웠으니까. 맞아? 그럼 9번에 얘 만약에 눈깔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9번 프라임에도 당연히 눈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근데 그 아래쪽에 몇 번이 있다고? 22번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해했어? 22번인데 근데 22번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머리 만드는 유전자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머리 만드는 유전자인 거야. 이해가?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봐.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야 지금? 원래 이 친구의 이렇게 대응하는 얘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친구에 대응하지 않는 염색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네? 비상동 염색체 내에 있는 유전자가 뒤바뀐 거지 지금. 이해했어?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뭐냐면 만성 골수성 뭐라고? 백혈병이라고. 얘네들 다 질병 외워야 되는 거야. 알았어? 지금 다시 외운다잉. 아, 자, 이 모든 애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염색체의 누구가 이상 있는 거야? 구조가 이상 있는 거지. 맞아? 염색체 구조 이상에는 토탈 몇 가지가 있었어? 네 가지. 1번 결실의 대표적인 이유가 모양이 좋은 치면수중. 이 기억해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온다. 내신에. 그렇지?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뭐? 아, 같이 짬뽕 내는 거. 자, 여위하고 누구를 비교하라고 그랬어? 전자 비교하라고 했지. 여기는 염색체 그 자체 내에서 뒤바뀌는 걸 뭐라고 하게? 여위라고 얘기하는 거고. 슉. 자, 마지막. 전자는 뭘 이야기해? 이동에는 몇 번 염색체? 9번인 거고. 그치? 이 안에는 몇 번인데? 22번인데 9번과 22번 사이에서 유전자가 뒤바뀌는 현상. 걔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전자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전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애가 있다. 오케이? 돌아와서 유전자 자체, 즉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누구? 질병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하나가 남부항 적혈구 빈혈증, 또 하나가 페닐 케톤증. 이해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이게 누구야? 수 이상이야. 그럼 수 이상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원래 몇 개 있어야 되는데요. 46개 있어야 되는데, 맞지?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던 거 기억하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문제 생기면 뭐가 된다 그랬어? M+1, M-1 된다 그랬지. 만약에 여기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N, 여기가 M+1, M-1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DNA 상대량 구하는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했다잉. 알았어? 같이 한번 풀어봤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 상태에서 수 이상이 있는데 사람은 46개인데 이 46개의 구성은 44 플러스 XX 혹은 XY인 거지.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무슨 염색체가 이상이 있던가. 또 하나 뒤쪽에 있는 뭐 성염색체 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질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 있다고? 자, 상염색체 이상이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는 애가 있어. 알았어? 다운 증후군. 두 번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애가 있어. 에드워드 증후군. 이게 어떻게 배울 거냐? 옛날에는 되게 문자 많이 푼 건데 숫자 뭐야? 읽어. 21 다 21 다운 증후군. 끝. 알았죠? 두 번째, 자, 이 숫자 읽어봐. 몇 번이야? 이응 들어가지. 에드워드. 됐지? 기억해. 이해가냐? 오케이? 다시. 에드워드 증후군. 21번이 뭐라고? 다운 증후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오케이? 그럼 자, 이제 다시 분류해 볼게. 하나가 상염색체고 하나가 뭔데? 성염색체 유전인데. 자, 상염색체 유전은 첫 번째 누가 있고? 다운 증후군 있고, 두 번째 에드워드 증후군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지. 맞아? 그럼 이 친구는 자, 몇 개가 돼? 시작. 47개 돼. 이해했어? 그리고 뒤에다가 XX 혹은 뭐 XY 때려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 지금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앞에 거는 다 무엇인데? 44이긴 한데, 자, 여기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하나가 빠져. 누구? 얘 하나 빠질 때도 있고, 혹은 X염색체의 개수가 많으니까 정리합니다. 44에다가 X 더해지는 경우가 XXY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 알았어? 봐라. 얘가 짧지? 그래서 짧게 적어. 터너 증후군. 얘 길지? 이름이 길어. 시작.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정리할게. 염색체 수 이상의 경우에는 첫 번째 상의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 뭐 에드워드가 있고, 두 번째 성의 경우에는 누가 있다고? 터너와 클라인 펠터가 존재한다. 오케이?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뭐 증상이지. 그럼 외우지 말고 일단 개수부터 외워. 한 개면 뭐야? 터너. 세 개면 뭐가 돼? 클라인 펠터. 상이면 누가 오고 나와야 돼? 근데 다운 증후군 누가 중에? 21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에드워드를 몇 번이 중요한 거고 18번이 되게 중요한 거. 내말 이해하십니까? 됐죠? 그럼 자, 책 보고 정리할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 240페이지 보세요. 또 24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밑줄 뭐야? 무슨 소야? 염기서열이 변했다라고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염기서열이 변했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T가 와야 되는데 뭐 A가 오거나, 그치? 뭐 C가 와야 되는데 B가 오거나 G가 오거나 이런 애죠. 야, T가 와야 되는데 C가 왔다라는 건 앞뒤가 맞아 틀려? 안 돼. 왜 안 될까? 너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야. 뭐냐면 T에 상응하는 애가 C가 오려면 얘 수소계를 3개여야 돼? 2개여야 돼? 2.5개여야 돼? 그럼 안 되잖아. 그치? A하고 T는 수소계랍이 몇 개고? 2개고, C하고 얘는 수소계랍이 몇 개? 3개잖아. 그래서 상호계랍을 유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암물질, 방사선, 노출, 뭐 기타 등등 됐고요. 염기서열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그 예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치? 포인트는 뭘까요? 서로 결합한 긴 사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슬 중에 저 아래 봐봐 그림. 자, 이 친구가 몇 번이겠어? 6번이겠지.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글루탐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진 거야? 발린이 만들어졌지. 그치? A와 T의 위치 봐봐. 됐죠? 뒤바뀌어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랬을 경우에 심각한 뭐가 일어난다? 빈혈. 심한 빈혈이 밑줄 보세요. 심한 빈혈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알비뇨증 보세요. 알비뇨증은 뭐야? 백사증이라고 하거든? 이게 뭐야 이게? 얼굴이 되게 하얘지는 거. 얼굴이 하얘지고 싶지? 이건 아니지? 그치? 자, 이 정도 하얘지면 심지어 눈까지 빨개지죠? 왜? 검정색이 없으니까 빨간색이.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 멜라닌 색소. 그치? 얘가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맨날 지저대잖아 얼굴.
레이저로 멜라닌 색소를 삭제하기 위해서. 그치? 자, 그래서 멜라닌 색소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음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자, 지금 나오는 애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시 남모양 적혈구 필요하죠. 두 번째, 알비뇨증. 그리고 저 아래쪽에 낭성섬유증, 페닐케토누증 뭐 이런 애들 나오지. 그치?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 유전자 돌연변이야. 근데 내가 누구에다 동그라미 치래? 헌팅턴 무도병에다 동그라미 치라 했지. 그치? 일반적으로 질병이 열성이야, 무성이야? 열성이야. 그치? 근데 헌팅턴 무도병은 질병이 뭐인 경우야? 우성인 경우. 거기에 동그라미 치래. 헌팅턴 무도병은 미쳐 날뛰는 거. 노홍철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홍철 형이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가지 않아. 그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헌팅턴 무도병. 결국 얘는 뭐가 된다? 열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낭성섬유증은 점성에 동그랗죠. 점성. 콧물이나 침 혹은 기타 등등 체액 있지. 그치? 콧물에 점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 주르륵 비가 내리겠지. 왜 나를 봐?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이들은 뭐를? 점성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콧물만 따질 게 아니라 어디? 이자에 비추면서 이자가 뭐야? 이자는 되게 중요하죠. 은행에 맡기는 돈은 이자를 줘요. 그게 아니라 이자는 되게 중요하죠. 왜? 이자는 뭐? 외 분비샘과 내 분비샘이 공통으로 존재하네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내 몸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이 이렇게 있지. 귀엽네.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소화기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장에 똥꼬겠지. 이해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가 들어가는데 영양소가 뿅 들어간단 말이지. 이 영양소를 쪼개기 위해서 이자액 뿌리지. 이자액이라는 건 내 몸 안쪽으로 나오는 거야,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야? 바깥쪽으로 나와요. 그래. 여기 바깥쪽이야. 바깥쪽. 알았지? 똥이라는 건 결국 내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오줌은 내 몸에 들어가서 쪽으로 나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소화액이라는 건 내 몸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그걸 우리 뭐라 한다고?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자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데? 아니 안 배웠냐? 야 호르몬 배웠잖아. 이자에 뭐 나와? 알파세포에서 누구 나와? 글루카곤 나와. 베타세포에서 뭐야? 인슐린 나오잖아. 그치? 이자는 둘 다 나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아래 보시면 이제 페닐케토누증이 있습니다. 자, 페닐케토누증은 일단 알아야지. 유전자 질병 중에서 우성은 누구밖에 없어 일단? 헌팅턴 무도병밖에 없다 그랬지. 그치?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 교재를 보면 페닐케토누증이 보이는데, 자, 가게도 보이지. 그치? 내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해. 뭘 이야기할까? 남자친구 하얗게 돼 있고 여자친구 하얗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딸 나왔고 아들 나왔는데 딸에 이렇게 체크돼 있지. 맞지? 교재. 오케이? 이거 뭐야? 사자성어야. 갑자기 튀어나온 새끼가 누구라고 했어? 열성이라고 했지. 무슨 말이야? 라제이 스물에 있는데 이렇게 스물에 비교돼야지 뭐가 나와? 질병 나올 거야. 그치? 갑자기 튀어나온 뭐라고? 갑툭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페닐케토누증은 누가 된다고? 열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헌팅턴 무도병은 뭐라고? 우성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알아야 돼. 페닐케토누증은 페닐알라닌 동그라미죠. 페닐알라닌. 첫 줄에 나올 거야. 페닐알라닌. 두 번째 누구 나와? 타이로신이라는 애가 나올 거야. 알았어? 자,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켜야 돼. 오케이? 근데 전환이 된대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데. 오케이? 그래서 걔가 뭐가 쌓인다는 거야. 페닐 케톤이라는 애가 축적돼서 걔가 오줌으로 나간다는 거지. 내 말 이해하십니까? 걔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페닐케토누증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확률 구할 때는 당연히 하단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거고, 열성인 거 따졌으니까 라제이 스몰이 돼야 된다는 거 아셔야겠죠. 이해되지?
이렇게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보면 질병 자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야? 이거야. 여기 있잖아. 이 친구, 이 새끼들. 얘네들 짜증나는 거지. 맞지? 이 동네에서 뭐 각각의 다운 에드워즈 혹은 뭐 터너나 클라이맥에서 나오면 얘는 염색체가 분리가 잘 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염색체 뭐로 적어야 돼? 비분류현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자, 다음 242 위쪽에 보면 커다랗게 5글자 적혀 있어. 뭐 이상이라고? 염색체 이상이라고. 그치? 그럼 염색체 이상에는 아까 분류했지. 몇 개로 분류했어? 2개로 분류했잖아. 하나가 그치, 구조 이상, 또 하나가 수 이상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유념하셔야죠. 염색체 돌연변이 여부는 경우에 따라, 그치? 핵형 분석이 확인 가능하다. 경우라는 건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거? 수 이상을 이야기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아래 보세요. 그래서 구조 이상에는 토탈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이걸 봐봐. 결실, 여기, 중복, 전자가 있고. 오케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고? 전자. 자, 우리는 숫자만 적고 갈 거예요. 결실에다가 몇과 몇을 적어야 돼? 5하고 7을 적어야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전자는 9 하프 몇? 22 적어야지. 왜 그렇게 적어? 9번하고 몇 번? 21번은 무슨 염색체인데? 비상동 염색체인데 그들의 의미가 뒤바뀐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아래 보셨더니 고양이 울음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이 친구는 딱 봐봐. 5번 보였어? 5번? 5번 봤지? 5번 봤는데 여기 볼래? 5번에 그냥 염색체로 조금 확대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치? 그 옆에 있는 상동 염색체 밑단이 약간 잘려 있지? 아, 뭐로 확인이 가능한 애도 있구나? 핵형으로 확인이 가능한 애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아닌 애도 존재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아, 이 부분이 빠져있네? 그래서 뭐가 일어나? 결실이 났다. 그래서 왜 밤에 들고양이들, 길냥이들 있잖아. 울잖아 맨날. 밥 줘! 밥 줘! 하면서 응애 울잖아. 마치 누가 우는 것처럼 꼬맹이가 우는 것처럼 울리겠지. 오케이? 걔를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혹은 아 미안해. 반대지. 아이가 우는데 야옹야옹 우는 거야. 미안해. 알았지? 아이가 우는데 야옹야옹. 얘가 태어났어. 엄마 밥 줘. 야옹야옹. 오 쉣. 자, 다시 243페이지 보세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비상동 염색체 몇 번과 몇 번? 9번과 22번. 오케이? 자, 그래서 암세포로 변해서 과도하게 증식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구조 이상이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뭐 이야기하는 거야? 가의 경우에는 뭐 이야기하는 거야? 정상 뭐라는 거냐? 나는 뭐 이야기하는 거야? 씨 빠졌잖아. 결실, 그렇지? 다는 뭐 이야기하는 거야? 어? 그렇지. 누가하고 누가 같이 있어. FF 같이 있지, 그렇지? 체크해야겠죠. 그 다음에 라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 위 아래 뒤바뀐 거지. 맞아? B하고 C 뒤바뀐 거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마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미 때까지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맨 아래 이제 중요한 게 왔어요. 드디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염색체 수위성은 대부분 감수분열 과정이죠. 대부분 뭐라고? 감수분열 과정. 대부분 뭐라고? 감수분열 과정. 그러면 우리는 세포분열이 몇 개로 나눠진다? 2개로 나눠진다. 맞지? 그치? 그래서 자, 염색체가 뭐가 일어나? 비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그럼 감수체 몇 분열이 있고? 1분열. 감수체 몇 분열? 보기 들어봐. 감수체 1분열은 무슨 분리야? 상동염색체. 그치? 분리가 안 된 거니까 상동염색체 비분리라고 하는 거야. 염색분체 비분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앞단에서 내가 이미 잠깐 설명했던 내용이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이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244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 그림 아시겠죠? 맞아요? 맨 아래쪽만 보세요. 맨 아래쪽 봤더니 다 1대1로 완전 찐따됐다. 그치?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감수체 1분열이. 즉 왼쪽의 경우에는 감수체 1분열 비분리 일어나는 거지. 이해가?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정상인의 2마리가 있죠. 맞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오른쪽이 바로 감수체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 자, 아래쪽 갑시다.
수 이상 보세요. 수 이상. 수 이상은 뭐 하나가 안 나왔다. 누구 나왔니? 다운 증후군과 누구 같이 생각하라고? 터너 증후군 같이 생각하라. 미안해. 다운 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 같이 생각하라 그랬지. 자, 보세요. 다운 증후군 몇 번이라고 그랬지? 21. 에드워드는 18번이야. 기억해. 적어놓으세요. 다시 다운 증후군은 21번이 몇 개예요? 3개겠죠. 그치? 그럼 이제 핵형 분석하는 거야? 핵형 분석하는 거 아래쪽에 핵형 보이지? 그림 보이지 않니? 염색체만 보이잖아. 맞아? 그런데 21번 잘 봐봐. 봤어? 동그라미 쳐. 21번은 상염색체야, 성염색체야? 상염색체지. 상염색체가 몇 개가 있는 거? 3개가 있잖아. 이게 누구야 그럼? 다운 증후군이겠네. 오른쪽 보세요. 나머지 다 정상인데 맨 끝에 뭐 있어? XXY 있죠. XXY 길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클라인펠터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돌아와서 표를 다시 보시면 다운 증후군의 경우에는 앞에다 한 글자만 적어. 뭐? 상염색체. 클라인하고 터너 같이 묶고 뭐라고 할까? 성염색체 이상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머지 특징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x가 하나만 있으니까 당연히 불임이겠지. 맞아? xy 있으니까 x와 y의 뭐? 성에 관련되어 있는 외관상 특성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넘어가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확인해야 되는데 비분리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치? 그 아래쪽에 있는 누구랑 연계가 되더라? 가계도랑 연결이 되더라. 그치? 그럼 맨 아래 가계도 잠깐 볼래? 가계도 봤더니만 뭔 일이 벌어졌냐? 7번, 8번, 9번부터 무조건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자.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가르쳤던 건데 이거 혹시 기억하니? 자, 잠깐만 정리할게. 하나가 뭐? 생내. 또 하나가 뭐 있었지? 그렇지, 혈. 또 하나가 뭐 있었지? 기억나? 피볼루충 기억하라니까. 피볼루충. 알았어? 네, 이렇게 나눴지. 왜 나눴을까? 얘 헌팅턴 무독병이랑 비슷한 거야. 그렇지. 질병이 뭐라는 거야? 얘는 우성이라고 얘기했어. 맞아? 그러니까 얘 질병이 죄다 누가 되는 거야? 열성이지. 근데 이 새끼 치사하다 그랬지. 왜 치사해? X 프라임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남자만 걸리는 질병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우리가 내가 이걸 적은 거 이제 누구 확인하려고? 생명 확인하려고 했어. 생명 가게도 기본적으로 그려. 어떻게 그릴 거야? 위에 뭐라 했어? 동그라미. 가운데 뭐야? 네모. 그 다음 뭐야? 동그라미. 그치? 다 뭐 쳐야 돼? 색칠해야겠지. 왜? 질병이니까. 화살표 어디로 가야 돼?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이해했어? 그럼 자, 이거 이제 읊어봐. 시작. 누가? 어머니가 뭐면? 생명이면. 다시 어머니가 뭐이면? 시작. 열성이면. 누가? 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 열성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가게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남자고 있고 누가 있어? 여자가 있지. 이게 뭐 예를 들어 첫째가 누가 나왔고 딸 나왔고 두 번째가 누가 나왔어? 아들 낳았다고 치자. 그치? 그럼 이 상태는 누구? 야 뭐면 열성이면 얘 100% 누구라고? 열성이라고 그러겠어. 그치? 그러니까 요 가계도에서는 이 친구 열성이면 이 친구 열성, 즉 이거는 성립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 성립합니까? 아니야. 없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자, 뭐야 이거? 자, 다시 설명할게. 봐봐. 자, 여기가 누구예요? 엄마죠. 어머니. 여기 누구야? 아들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이 생명이래. 그럼 아들이 생명이니까 어머니가 생명이냐고. 야, 아들이 생명이면 X 프라임은 하나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 그럼 얘는 어머니는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어? 보인자여도 상관이 없잖아. 왜? 네 Y형 색채는 누구한테 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윗동네에 있는 누구?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긴 한데 다시 윗동네에 있는 누구? 어머니가 생명이면 누구는 생명이라고? 아들은 100% 생명이라고 그래. 100%라고 100%. 맞지? 그런데 그 역관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고. 됐어?
그럼 이 가계도를 통해서 또 이런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죠. 누가 생명이다? 하나이 생명이야? XX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중에 하나 누가 되었겠어? 아버지는 반드시 누구 포함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럼 얘는 이렇게 성립하는 거지.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딸이 뭐면? 누구는 생명이야? 그치, 아버지 생명인 거지. 이해했어? 그 니네 헷갈리니까 내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돼? 피어리는 반대가 된다 그랬지. 뭐만 반대로 하면 돼? 동그라미 네모 누구하고 동그라미 하고 다 색칠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펼치라고. 피어라 펼쳐라 펼쳐라 펼쳐라. 이해했어? 생명아 모여라 생명아 모여라. 이해되지? 생명아 모여라 피어라 모여라 펼쳐라. 이렇게 기억해야죠. 이해되냐? 요 가격을 꼭 기억해줘. 그러므로 사용 봤더니 어디 보여? 뭐 보이니? 7, 8, 9 보이죠? 됐죠? 에이 7, 8, 9 보이잖아 가격도. 정상, 영상, 그 다음에 뭐니까? 열성이니까. 아, 얘 뭐구나? 질병이 뭐구나? 열성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치? 그 과정에서 비분리의 횟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봅시다. 정록생명 대리부전자 라지 A하고 스몰 A 결정돼 있대. A하고 B, A하고 스몰 A,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한 완전 우성이래. 그럼 너 어떻게 적어야 돼?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지 A는 누구의 스몰 A의 뭐다? 적어야지. 됐어 여기까지? 자, 두 번째 3번과 6번을 제외한 나머지 혈액형 모두 뭐래? 정상이래. 3번과 몇 번? 3번과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 근데 3번과 6번은 각각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뭐 생식세포와 정상적 생식세포 수정돼서 태어났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고 하나가 정상적인 생세포로 수정돼서 태어났어. 그럼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당연히 뭐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지. 그치? 내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뭐? 성염색체가 뭐가 일어났는데 비분리가 몇 회? 1회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됐슈?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자 9번은 뭐라고 돼 있어?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누가고? 정자 동그라미 쳐야죠.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누가고? 난자. 그치? 나중에 태어났으므로 결과론적으로 누구? 정자고 난자 형성 과정에서 당연히 성염색체에 뭐가 일어났을까? 비분리가 몇 회씩 일어나야 돼? 1회씩 일어나야 된다. 오케이? 이 내용은 뭐 별로 확인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장 분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정리하기 위해서 246페이지에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합시다. 246페이지 가운데 표 있지? 표 있어? 있지? 거기에 점땡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 배수성 드러낸 있지? 거기 밑줄 거 배수성. 자 보자. 서원아 이거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딴 이거 뭐야? 몇 원이? 3회. 그럼 아빠 엄마 3천? 그래 그치?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 있다 그랬지. 뭐? 식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식물인 경우에. 알았어? 이해됐어?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까? C반 이런 거 배웠지? 기억해? 아니, 이 식물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정액과 극핵 존재하고 이렇게 정액, 난세포하고 뭐 이렇게 극핵 존재하고 정액 들어와가지고 결합하는데 하나가 2N이 되고 하나가 3N이 된다는 거 모르겠냐? 2N이 되는 걸 배라고 이야기하고 3N이 되는 걸 배젖이라고 하는 거야. 뭐냐면 식물에는 배와 배젖이 있는데 배는 뭐 만들어지는 거야? 어린 식물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3N은 뭐 만들어지는 거야? 얘? 영양소 만들어지는 거야. 어린 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배젖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뭐 설명하고 싶은 거야? 배수성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뭔 일이 벌어진다고? 식물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씨 없는 수박 몇 회? 3회. 감자 몇 회? 4회. 충격적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 태아의 유전병 진단하는 거 있지. 그치? 자 두 가지가 있네. 하나가 뭐가 있고? 육모와 육모 검사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양수 검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시점 기억해야 돼요. 알았어? 내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육모막 검사는 임신 몇 주? 8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양수 검사는 몇 줄? 14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육모강은 몇 줄? 8줄. 그 다음에 양수 검사는 몇 줄?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기억하세요. 자, 두 검사는 모두 읽어. 생화학적 분석. 두 번째, 동그라미처럼 핵형 분석. 세 번째, DNA 동그라미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육모학 검사하고 누구는? 그치. 얘네는 각각의 태양의 유전병을 진단하는 건데 뭐 등을 확인한다? 핵형하고 생화학 분석, 그 다음에 DNA 분석을 확인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250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고고!